안녕하세요, 고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 XM입니다. 잠깐만, 나 XM 어떤 차인지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차 아니고요. 이 차는 나오미 캠벨과 협업을 한 BMW의 유일한 그냥 원오프 모델 딱 한 대만 만들어지는 차라고 해요. 여기 한번 전시하고 바로 저 박물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시죠. 사실 나오미 캠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아마 이 모델계에 있는 분들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한 40대 넘어가면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전설적인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모델이죠.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외모를 보면 뭔가 잠깐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묘한 이미지를 풍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오미 캠벨의 경우는 아버지가 중국계시다 보니까 아프리칸과 동양의 얼굴이 믹스돼서 약간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우리가 봐도 굉장히 친근하고 아름다운 얼굴이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신비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 캠벨은 유럽에서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나오미 캠벨과 BMW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나오미 캠벨 버전의 미스티크 알리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공개하게 된 거죠. 외관을 봤을 때 좀 황당하다고 느끼시지 않았나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나오미 캠벨이 선택했다고 해요. 보닛을 벨벳으로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주면 안 됩니까? 물론 되죠 라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BMW가 이번 행사에 제공했던 무슨 작은 편지, 메시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보라색으로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 캠벨에 대한 어떤 헌사 같은 거죠.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서 나오미 캠벨이 3일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앞에 있는 한 해변길을 달리기도 하고, 이 차에서 내려서 레드카펫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야, 엄청난 협업입니다. 많은 메이커의 보통의 협업 같으면 그냥 앰버서더가 앞에 와서 사진 찍고 끝!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미 캠벨과 BMW의 협업은 이 정도라면 정말 협업할 만하다, 이 정도라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 라는 협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훌륭하죠. 일단 외관 자체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 컬러까지 맞췄어. 이게 되네. 나오미 캠벨의 이 버전은, 이 벨벳은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냥 입히면 되잖아. 근데 요거는 실제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만지면 이게 데미지를 입는다고 해요. 그러면 매일 밤 장인이 와서 이걸 다시 꿰맨다고 합니다. 진짜로 장인이 와서 다시 꿰매는 모습을 좀 전에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여기 있는 요게 데미지예요. 요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그날 밤에 장인이 와서 다시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를 갖는다는 건 그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손으로 케어를 해줘야 이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진정한 럭셔리. 새 차는 뜯어서 다시 입히면 되죠. 아니 무슨 새 차 같은 걸 걱정을 해. 이 휠의 디자인도 나오미 캠벨이 직접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컬러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이거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인증이 안 돼서 얼마 전에 레드카펫 행사를 할 때는 휠을 바꿔 껴갖고 도로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디자인에 대해서 나오미 캠벨이 워낙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디자인까지도 요구를 했다는 거고, 그런 것들도 BMW가 다 맞춰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외관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면 실내를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실내를 보면 아니, 도어 포켓 안쪽까지 스웨이드로 처리를 했어요. 이 패턴 보세요.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XM 같은 경우는 맞춤 제작이 가능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컬러로 해줘,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BMW가 외관에 이런 걸 입히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컬러예요. 이 컬러 자체가 없었잖아. 이거 완전히 없는 그런 컬러를 애초에 차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보라색을 입힌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라색 컬러의 XM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카페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나오려면 돈을 썼어. 이 차체도 이렇게 만들려면 실제로 양산 라인을 탄 거예요. 양산 라인을 탔다는 얘기는 미스티크 알리르가 정말 나오게 될 텐데, 요거 진짜 나오게 되면 하나 장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자동차를 타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앞부분 볼까요? 이 사운드
웰컴 사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웰컴 사운드인데요. 이걸 한스 짐머가 직접 만든 거고요. 한스 짐머가 나오미 캠벨만을 생각해서 나오미 캠벨 버전의 사운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꺼? 못 꺼. 이 사운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리고 지금 이 XM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예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일단 여기에 도어실 컬러도 앙증맞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줬죠. 여기 카 매트가 지금 보라색입니다. 매트를 보라색으로, 가장자리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런 것들 벨벳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나오미 캠벨을 검은 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오미 캠벨이 여기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이 정말로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앞에 서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이 XM이 정말로 예쁜 자동차인지 아닌지 이 차를 도로에 갖고 나가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로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도 갤러리 전 관장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덕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제 닉네임이 과거 배우입니다. 네, 과거 배우. 한밤의 TVN에서 리포터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었어요. 어우, 이 정도 목소리 돼야지. 공중파. 아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가요? 관장님이 보실 때? 셀럽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전까지 어떤 아트웍이라고 하면은 작가, 화가, 도예가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만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계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러면서 문화예술의 확장성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셀럽들하고 자신의 프로덕트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서 예술의 자동차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어떤 예술의 가치보다 BMW가 자신의 이동수단만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와 예술을 접촉해서 좀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트웍이지, 이거를 그냥 세일즈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예술을 접하는 태도가 우리랑 달라. 이거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역시 관장님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약속했어요. 네.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승을 간단하게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시승하는 게 그렇게 적합한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차마 이 풍광을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자꾸 밖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와, 저런 야자수가 있나? 이런 날씨가 있어? 이런 도로가 있냐?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해변가에 여성분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여성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지? 잠시만 세워주세요. 이 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도로를 온전히 즐기게 되네요. 사실 그런 게 자동차의 가장 궁극의 목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동차 그 자체는 아스라이 사라져버리고 그 차를 즐기는 즐거움만 남는 거, 그게 궁극의 자동차가 아닌가. 이 차는 정말로 운전자가 많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ID8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온도 조절, 바람의 양,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해줄게, 너는 그냥 운전만 해, 이러면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통풍 시트 켜는 건데 왜 내가 켤 수가 없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ID8 같은 경우 저는 좋아했는데 8.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켜고 끄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자동화돼 있지만 그럼에도 손으로 작동시키는 게 그만큼 늘어나는 형태로 변경된 거죠. 아쉬워요. 그런데 이 차에 들어간 건 여전히 ID8이기 때문에 약간 과거의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기도 하면서 저한테는 반갑게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BMW X7 같은 경우는 컴포트한 세팅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3열까지 있고 자동차가 뭔가 푹신푹신하고 장거리를 주행할 때 너무 편안하고
편안하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컴포트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X7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빠지면서 힘이라든지 이 퍼포먼스라든지 조금 아쉬웠는데 왜 안 넣어줬을까? 라면서 다들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어느 순간 풀렸습니다. 바로 이 XM이 나오면서 말이죠. 이 XM은 거기에 한 가지 재료를 더 집어넣습니다.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터가 더해지면서 이 X7이 무려 800마력에 달하는 고성능 자동차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M이라는 이름을 그냥 차 이름으로 사용할 정도로 고성능의 정말 비싼 자동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X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X1, 2, 3, 4, 5, 6, 7까지 있었던 이런 자동차하고는 아예 격을 달리하는 그런 자동차다. 훨씬 더 비싼 자동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M이다 보니까 M에는 예로부터 SMG 시절부터 이어오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속 스피드를 정할 수 있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택 옮기고서 이제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렇게 뒤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변속 스피드를 바꿀 수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울컥거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울컥거린다는 건 자동차에서 가장 나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이 M 같은 자동차는 울컥거림이 자동차를 더 재밌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더 다이나믹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가속할 때 보면 등을 빵빵 쳐주는 그런 느낌. So now press enter. That's the right sound. Sound nice.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와, 세상에. 머플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머플러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사운드가 좀 작아지고 누르면 사운드가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차의 뒤에 머플러를 보면 여기 액티브 셔터가 있어요.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자주 열어서 배경 사운드가 우르르르르 나게. 이게 저희 영상에는 담기지 않을 텐데 좀 아쉽네요. 저희는 이 북치는 소리가 느껴지거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뚝두두두두 이렇게 북치는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두두두두두 이런 느낌. 이걸 녹음할 수가 없는 게 참 한이네. 요즘 현대가 만들고 있는 N 사운드를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걸 팝콘 사운드라고 현대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팝콘 소리가 나.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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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잖아요. 이 차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배어나와. 나는 엔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네, 미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차가 서스펜션이 엄청 단단해져서 바닥에 노면의 느낌이 그냥 두두두두두 하면서 실내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 느낌이 차체 전체를 흔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두두두 하는 소리와 두두두두 하는 그 느낌만 이렇게 전달되고요.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이 차는 고성능의 자동차이기도 한데 반대로 정말 부드러운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한 도로를 달리는데 고성능 자동차로 방방대면서 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달릴 때는 즐기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변 댐퍼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스펜션의 높이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시스티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손만 얹어 놓으면 알아서 운전을 해줘서 이 안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앞차를 따라서 이렇게 좁은 길을 저 차 박으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잘 가지?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이 사이를 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이렇게 큰 차가 어느 정도는 이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차가 거대하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차인데 이 자리에서 유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유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후륜 조향 시스템으로 이렇게 회전 반경을 좁혀주니까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네요.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은 이런 차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들 중에는 후륜 조향을 넣은 차가 지금까지 몇 없습니다. G80 스포츠에 달려 있고요. GV80에는 없어요. 그거 왜 없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륜 조향이 꼭 필요한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들은 회전 반경이 더 크거든요.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차들은 회전 반경이 너무 큰데 5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해도 5N이라면 전기차로서 끝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후륜 조향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 자동차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M1, M2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마음껏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요즘은 조금씩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 아반떼 N 이런 자동차들도 N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버튼이 이런 데 있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손을 떼서 여기서 눌러야 되잖아. 그런 거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BMW M은 어떤 회사입니까? 레이스카 메이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를 하는 환경에서 버튼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M1, M2 버튼을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그대로 누를 수 있도록 이 위치에다 만들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이오닉 5N을 보면 여기다 버튼을 만들어 놨죠. 그런 것들이 위치상으로 너무 좋고 많은 메이커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1은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가 갑자기 부드럽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와, 진짜 부드럽다. 이게 도심에서도 탈만하네. 사실 서울에서 M을 탄다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M2라든지 뭐 M3, 야, 그거 서울에서 타려면 너무 힘들지 않았나? 그런데 XM은 예외입니다. M이지만 서울에서 타는 경우, 이런 프랑스 칸에서 타는 경우에도 아주 여유롭게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고 있네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렇게 퍼포먼스카가 이렇게 보통 차처럼 변했나? 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세팅이네요. 생각해보면 희한하죠? 차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고성능으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 성능 당연히 갖고 있고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실용성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한 주행 감각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첨단 기능까지. 그러니까 이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XM이 정말 대단한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이 XM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간단히 정말 간단히 한번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촬영 장비를 하나도 안 갖고 와서 아쉽지만 이렇게 그냥 적당히 딱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찍게 됐네요. 그럼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XM이라는 건 훌륭한 자동차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서도 너무 잘 어울리는 자동차, 마치 롤스로이스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여기서 타본 것으로는 이 차의 진가를 반도 못 느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XM 같은 경우는 언젠간 서킷에 가져가서 제대로 한번 봐야죠. 그것까지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티 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